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으로 3D 모델링에 대하여 총 10가지 튜토리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은 스케치를 사용하여 모델링입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출을 선택하고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돌출 방향을 두 방향으로 선택하고 범위 유형을 객체로 선택합니다. 객체는 3D로 스케치되어 있는 양쪽의 커브를 각각 선택하여 거리를 정의해 줍니다. 완료를 누르면 3D 모델링이 생성되고 스케치는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숨겨진 스케치에서 눈 표시를 눌러서 재사용할 스케치를 켜주시고 대상 위치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뒷부분의 스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돌출할 때 대칭을 선택하고 치수를 20mm를 입력합니다. 스케치 1의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편집을 선택합니다. 스케치에 직경 10파이의 원호를 추가하고 모델링의 정면의 스케치를 새로 생성하여 단축키 P를 사용하여 형상 투영을 실행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10파이 원호를 선택하여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돌출을 실행하여 화살표를 끌어주면 생성 메뉴는 잘라내기로 실행이 되고 범위 유형을 객체로 변경하여 반대편의 면의 위치를 선택하여 홀을 생성해 줍니다. 첫 번째 스케치를 다시 편집하여 방금 진행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잘라내기를 실행합니다. 작성에서 미러를 실행하고 객체 유형을 피처로 설정, 방금 생성한 잘라내기 피처를 객체로 생성하고 미러 평면을 원점에서 XY 평면을 선택하여 미러를 완성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스케치 2번을 온하여 나타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Q 버튼, 밀고 당기기 기능을 돌출하여 형상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때 절단할 객체를 체크박스를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밀고 당기기 기능을 다시 사용하여 모서리를 잡는다면 필렛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mm의 필렛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튜토리얼은 스케치에서 피처 작성입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에서 수입 기능을 선택하고 피처 유형을 경로 플러스 안내레일 방식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은 작은 원호의 바깥쪽을 선택하고 경로는 원호의 센터에서 시작하는 라인을 체인 선택합니다. 안내레일은 프로파일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라인을 체인 선택합니다. 그렇게 본체를 생성하면 수입으로 완성된 3D 모델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치 10번을 선택하여 돌출합니다. 돌출을 선택하고 3개의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마우스로 끌어주면 잘라내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거리를 185mm로 입력하고 잘라내기가 아닌 접합으로 생성 유형을 변경하여 돌출합니다. 스케치 11번에 프로파일 3개를 각각 선택하여 마이너스 20mm로 잘라내기를 실행하여 모형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스케치 9번을 선택한 후에 회전 기능을 실행하고 축 선택 시 스케치 7번을 온하여 축을 정의하여 형상을 접합으로 생성하여 형상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튜토리얼은 스컬핑된 바디에서 모델링입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형 모델링을 통해 생성한 모델링을 스케치 커브를 통해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서 본체 분할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분할 공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ON합니다. 분할할 본체에 바디를 선택하고 분할 공구에 커브를 선택하여 분리합니다. 바디 1이 2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고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ON합니다. 본체 분할을 다시 실행하고 분할할 본체를 다시 바디 1을 선택하여 그립 부분을 스케치를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본체에 그립 1과 그립 2 그리고 바디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립 1과 2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실행하여 2개의 바디를 추가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성한 바디에 밀고 당기기를 실행하면 간격 띄우기 기능이 실행되고 외곽면을 선택하여 마이너스 1mm만큼 적용한다면 그립을 제외한 사이즈의 형상이 생성됩니다. 숨겨져 있는 바디를 ON하고 간격 띄우기를 실행한 2개의 그립을 바디에 결합해 줍니다. 이때 선택 순서를 잘 맞춰줘야 하는데 대상 본체가 메인으로 남기 때문에 바디를 선택하고 공구 본체를 간격 띄우기를 실행한 바디를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이제 하나의 바디에 결합된 것을 확인하고 그립으로 복사해 놓았던 본체의 메인 바디로 잘라내기를 결합하여 그립 형상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1번을 선택하고 결합을 실행하고 공구 본체를 바디로 선택하고 잘라내기 옵션과 공구 유지 옵션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그립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그립 2에도 작업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메인 바디에 쉘 기능을 사용하여 1mm의 두께를 줍니다. 단면 분석을 사용하여 모델링의 단면을 확인해 봅니다. 두께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체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바디를 분할합니다. 분할 공구를 YZ 평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원점 평면 위치에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평면 중 한 개를 잘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모델링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본체를 구성 요소로 변경해서 모델링의 위치를 자유자유로 배치하거나 구속 조건을 주어 접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튜토리얼은 카누 모델링의 수정을 통해 모델링의 형상, 윤곽선, 치수 등을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 있는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 바닥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해 놓았던 수입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닥에 있는 프로파일과 단일 경로의 조합으로 수입 피처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경로의 유형을 경로 플러스 안내 레일로 변경하면 안내 레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 수정하면 최종 시점용으로 타임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파일이 적용되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치 항목에서 쉐입 스케치를 ON 하게 되어 형상을 확인해 봅니다. 카누의 바닥면의 프로파일과 로프트를 연결된 점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상이 각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임라인에서 로프트 피처를 더블 클릭하고 프로파일 2번을 점접선으로 변경하면 부드러운 형상으로 변경되도록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트 스케치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단축키 D 버튼을 사용하여 치수를 정의합니다. 45mm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후의 공정에 한 번에 적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튜토리얼은 도어스톤 모델링의 수정을 통해 높이, 각도, 지지점 및 크기 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에서 돌출 기능을 선택하여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치수는 50mm를 넣어줍니다. 한번 선택된 스케치는 자동으로 숨겨지므로 다시 스케치에서 베이스 스케치를 ON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돌출을 실행하고 기존 본체의 접합이 아닌 새 본체로 생성합니다. 두 개의 본체가 생성되는데요. 생성한 본체만 보이게 하고 수정에서 기울기를 실행하여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회전 핸들을 사용하여 각도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울기 명령을 하나 더 실행하고 상면을 인장 방향으로 외곽 3개의 면을 선택하여 마이너스 10도의 각도를 입력하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웹 스케치를 ON 해줍니다. 수정에서 챔퍼를 입력하여 형상의 앞부분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와 회전 핸들을 통해 형상을 수정합니다. 챔퍼 길이는 10mm에 각도는 30도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익스텐션에 포함된 웹 기능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보관 구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웹 스케치를 온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본체를 결합을 사용하여 하나의 본체로 생성합니다. 베이스 스케치는 꺼주시고 쉘 기능으로 5mm 두께의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작성해서 웹을 실행해 주시고 웹 스케치 프로파일을 각각 선택해 주겠습니다. 웹의 두께를 5mm로 정해 주시고 세부 사항을 잡아주시면 원하는 형상의 웹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크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에서 축척 기능을 선택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스케치를 다시 온 해주시고 도면 요소를 모델링으로 점 항목은 기준점을 선택하고 축척 개수를 입력하면 모델링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튜토리얼은 가속 페달에 대한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에서 로프트 센터 라인을 온 해주시고 솔리드 작성에서 로프트를 실행합니다. 피처의 단면 프로파일을 본체에 있는 알파벳 I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 반대편도 작은 I 형상을 선택해 줍니다. 로프트 안내 유형을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고 중심선 스케치를 선택해 줍니다. 형상이 생성되었고 접합으로 완료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웹 생성입니다. 스케치에서 웹을 온 해주시고 작성에서 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스케치가 박스에 담기도록 드래그를 하여 한 번에 선택하고 두께값에 2mm를 적용하여 웹 생성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리브를 생성하기 위해 리브 스케치를 온하고 작성에서 립 피처를 생성합니다. 프로파일을 가운데 커브를 선택하고 두께에 7mm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완료합니다. 일곱 번째 튜토리얼은 스레드 마운트에 대한 피처 작성에 대하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홀 피처에 대한 스케치를 온 해주시고 작성해서 홀 피처를 실행합니다. 스케치의 각 꼭지점을 클릭하여 위치를 지정하고 범위는 거리, 끝점 모두 중에서 모두를 선택하여 관통하는 홀을 선택합니다. 홀 유형은 카운터 보어를 선택하고 상단 지름은 10mm, 높이는 2.5mm, 드릴 지름은 7.5mm를 입력하여 홀 생성을 완료합니다. 홀 생성이 완료된 모델링의 뒷면을 선택하여 쉘 피처를 실행하고 각진 쉘 유형으로 2.5mm의 두께를 입력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타임라인에서 이미 작업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단계씩 플레이 이동 버튼을 입력하고 스케치에서 웹 피처를 온합니다.
작성해서 웹 피처를 선택하고 4개의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두께를 2.5mm를 입력하여 웹을 완성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수정해서 챔퍼를 실행하고 모서리를 선택한 후 3mm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나사산을 실행하고 원기둥의 서피스에 인식된 크기로 나사산을 생성하여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8번째 튜토리얼은 터빈 모형에 대한 피처 작성에 대하여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에서 돌출 피처를 선택하여 작업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작성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경로의 패턴을 선택합니다. 객체 유형에서 피처를 선택하고 타임라인의 피처를 선택합니다. 경로는 모델링의 날카로운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면 그 경로에 맞게 패턴이 생성됩니다. 수량을 10개를 입력하여 형상을 완성합니다. 생성된 본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원형 패턴을 선택합니다. 축은 원점의 Z축을 선택하고 수량은 15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아래 대칭 복사를 진행합니다. 작성에서 미러를 선택하고 객체의 유형은 본체로 형상을 포함하도록 전체를 드래그 해줍니다. 미러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하고 생성 유형을 접합으로 작업하여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3D 모델링의 마지막 튜토리얼은 모형의 여러 치수, 곡선 및 두께 수정입니다. 모형 내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값을 수정하고 두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의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수정해서 매개 변수로 들어가 보면 홀 이름의 매개 변수가 12.5mm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 치수를 15mm로 다시 정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홀 생성 시 홀 지름값을 입력하는 대신 홀이라는 문자를 입력하여 치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사용하여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375mm의 값으로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요. 모델링에서 하나의 홀을 선택하여 우측 버튼으로 피처 편집을 선택합니다. 홀 직경에 홀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주면 미리 정의된 값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영상에 돌출 피처를 편집합니다. 거리값에 베이스라는 문자값을 입력하면 역시 미리 정의된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타임라인으로 적용된 모든 작업들도 연결되어 수정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고 당기기 기능의 활용인데요. 단축키 Q 버튼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홀의 내부면을 선택하여 밀고 당기기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간격 띄우기 옵션으로 변경되어 실행됩니다. 이 형상의 모서리를 잡고 밀고 당기기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필렛으로 명령어가 변경되어
적용되니 자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D 모델링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